자, 첫 번째 경기 이제 가시화 대 빗세로 부대. 자, 일단은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고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4연승을 거두며 상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마치다 상대로 좀 대패를 당하거나, 그리고 요코하마 FC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이제 원정 4연전을 치른 후에 이제 이번에는 홈으로 돌아와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가시화의 그런 홈 성적을 봤을 때는 지금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홈에서의 가시화는 이제 여전히 좀 기대치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시화 입장에서는 최근 좀 원정에서는 좀 부진을 했는데 그런 좀 부진을 이제 홈에서 좀 만회해서 이제 반등의 좀 모먼트를 좀 만드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고베 역시 최근 좀 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을 좀 끌어올리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시미즈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두 팀 다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 측면에서의 그 좀 기동성이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 이제 좀 공격이 좀 전개될 때는 어느 정도 좀 빠른 템포로 전개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측면 전개 및 역습을 좀 통한 좀 득점 기회가 종종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뭐 전체적인 뭐 이제 경기 템포가 뭐 그렇게 좀 빠르게 흘러갈 것 같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격으로 좀 전환될 때는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양 팀 다 좀 측면 전개나 좀 역습이 좀 좋다 보니까 그런 약간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좀 주로 좀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이제 고베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좀 좋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실점 또한 많은 편이고, 그리고 근래 이제 고베 이제 수비 조직력이 더 안 좋아지면서 이제 지금 수비에서는 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지금 가시화에 비해 고베 그런 좀 수비가 더 불안정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고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다 보니까 위협적인 기회도 이제 상대팀한테 좀 생각보다 많이 좀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 뭐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원정 뭐 가릴 거 없이 이제 대체로 좀 수비가 견고하고, 이제 현재 홈에서는 2경기 연속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더더욱 좀 수비가 좋기 때문에 이런 좀 가시화가 그래도 고베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뭐 가시화의 좀 공수 밸런스가 더 좋은 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홈 가시화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시화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가시화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어느 거는 조금 고민해봤는데, 근데 이 경기는 이제 고베가, 물론 이제 고베가 최근 좀 득점력이 좀 좋긴 하지만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공격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화의 그런 홈에서의 좀 수비가 많이 안정적이다는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가시화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되 이제 고베의 공격을 좀 잘 차단하면서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약간 더 고려해서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가시화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 대 이제 가가사키 경기. 자, 일단은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주축 용병 포워드의 이제 아스란이 결장 중인 그렇죠 히로시마라고 볼 수가 있고, 가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이제 다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아직 뭐 용병 선수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근래 이제 제르맹이 좀 돌아오면서 이제 히로시마의 그런 이제
공격진이 굉장히 더 좀 보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아슬란까지 좀 복귀를 이제 이후에 한다고 하면은 용병 공격진들은 이제 거진 다 좀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가 지금 이제 확실히 다시 좀 경기력이 좀 살아났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후에 이제 아슬란이 좀 돌아온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무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최근 우라와와 이제 간바 오사카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처럼 지금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던 그런 가와사키가 이제 최근 좀 홈에서는 연달아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다 보니까 좀 최근 좀 가와사키의 좀 페이스가 뭐 그리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저도 이제 두 팀 다 뭐 초반부터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측면 전개를 좀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중원을 통한, 이제 중앙을 좀 통한 이제 침투 플레이를 좀 중심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두 팀 다 뭐 공격을 좀 이제 공격에서 어느 정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격 루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히로시마는 좀 측면 중심으로, 그리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중심으로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두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한 가와사키보다는 이제 히로시마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지금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더더욱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측면 수비가 많이 좀 취약한 가와사키가 이제 히로시마의 좀 측면 돌파를 좀 제어하기도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런 뭐 전반적인 뭐 공수 전환이나 그리고 이제 수비 리커버리도 이제 히로시마가 더 좋기 때문에 약간 이런 약간 좀 역습에 대한 대처도 히로시마가 더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현재 뭐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도 어느 정도 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히로시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히로시마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히로시마 승의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바 오사카 대 이제 가시마 경기. 자, 일단 간바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다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리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 포함 4경기 연속 지금 승리 없는 상태로 다소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부진하고 있는 거 좀 간바 오사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가와사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일단 연패는 끄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7연승을 좀 거두며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리그 꼴찌인 이제 요코마리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긴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승 행진이 뭐 끊긴 것도 끊긴 거지만, 이제 그 상대가 하필 이제 이번 시즌 최악의 이제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요코마리 상대로 진 거기 때문에 가시마 입장에서는 1패 이상의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확실히 페이스가 좋다가 이제 리그 지금 최악체인 요코마리 상대로 이제 발목을 잡힌 현재 쪽 가시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 중원 장악력은 가시마가 더 좋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가시마가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요코마리전처럼 가시마가 무리하게 라인을 좀 올리기보다는 수비 라인 컨트롤에 더 힘을 쓰면서 이제 보다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공격진에서의 그 기동성이 좋은 간바 오사카가 좀 상대다 보니까 가시마가 이제 직전 이제 요코마리 전처럼 무리하게 좀 라인을 좀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번에는 이제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약간 좀 가시마가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하면서 그래도 좀 이제 실점 억제를 좀 잘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물론 이제 가시마가 직전 뭐 요코마리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좀 당해 이제 한 번 주춤했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간바 오사카 상대로도 지면서 연달아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여전히 지금 뭐 흐름이랑 좀 경기력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제 뭐 밸런스 등 가시마가 더 나은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가시마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긴 연승을 좀 거둔 이후에 이제 한번 좀 진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좀 페이스가 더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시마의 뭐 이번 시즌 뭐 전반적인 좀 경기력, 뭐 이제 조직력, 뭐 이제 밸런스 등 전부 다 이제 솔직히 뭐 다른 경쟁팀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런 그래도 가시마가 금방 그래도 흐름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가시마 프랜승 쪽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가시마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은 영웅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시마 프랜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경기 이제 서울대 제주. 자,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성용 선수 그리고 이제 이승무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풀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그저 제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원정에서는 3연승 중으로 최근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즌 초반만 해도 원정에서 승이 없던 그렇죠 서울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대구와 김천 상대로 원정에서 연달아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혈이 좀 뚫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뭐 지금 원정에서도 확실히 좋은 성적을 좀 내면서 다시금 이제 좀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3경기 중 단 1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많이 이제 안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현재 좀 페이스가 좋은 그런 양 팀의 좀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초반에는 뭐 제주가 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좀 템포를 좀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이제 운영 쪽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경기 초반에는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다소 좀 상반될 수 있는 그 좀 경기라고도 좀 보여져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제주가 현재 좀 서울의 견고한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이제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계속 좀 제주가 좀 서울 수비를 좀 공략하는 데 있어 좀 실패를 하다 보면은 중후반부터는 좀 제주의 그런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많이 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래도 서울이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전방 압박을 이제 좀 강하게 좀 가져가는 좀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해서 결과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 제주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공략이 좀 실패가 된다고 하면은 좀 제주 입장에서는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게다가 뭐 지금 뭐 경기 운영 능력은 이제 서울이 좀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이 최근 좀 홈에서 뭐 수원 FC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제 홈에서의 좀 경기력도 이제 서울이 더 좀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서울이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운영해서 제주 상대로 좀 실리적인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주가 좀 최근 좀 3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서울 상대로 결과를 좀 만들기는 많이 어려울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서울이 그래도 더 이제 페이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거는 서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 승 쪽으로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북 대 울산. 박상 7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전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컴퍼니, 그리고 이제 김용희 선수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울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핵심 코어인 좀 콤파뇨의 결장은 이제 꽤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 점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달 넘게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대구 상대로는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전반 초반에 이제 대구가 좀 자책골로 인해 전북이 선취골을 좀 넣었고, 그리고 자책골 이후에 대구의 그런 수비 집중력이 확 좀 떨어지면서 전북한테 좀 대량 실점을 좀 허용해 결국 전북이 좀 대승을 이제 좀 그리는 그림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좀 대승으로 인해 다시 좀 페이스를 끌어올린 현재 좀 전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김천 상대로 2대 0으로 좀 지고 있던 경기를 좀 3대 2로 뒤집으며 대역전승을 좀 거뒀지만, 이후에 이제 강주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그 기세를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울산을 좀 봤을 때는 일단 뭐 상대팀한테 거의 매번 지금 유효슈팅을 많이 좀 허용할 정도로 수비가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광주 상대로도 유효슈팅을 무려 10개를 좀 허용했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많이 좀 허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뭐 강주전에서 울산이 이제 1대1로 무승부를 좀 거뒀긴 했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뭐 한 골만 실점에 무승부를 거둔 게 오히려 울산 입장에서는 좀 다행일 정도로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좀 세부적인 좀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울산이 좀 수비에서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울산이 이제 이번 뭐 전북 상대로도 수비에서 더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비록 뭐 콤파뇨가 결장 중인 그런 전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하면서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런 전북이 그래도 울산의 좀 수비를 잘 좀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전북이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전북이 지금 울산 상대로는 홈에서 3년 넘게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전북이 좀 홈에서 매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다는 점까지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전북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전북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전북 승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 승에다가 오바. 네, 솔직히 뭐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울산이 어느 정도 좀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져도 전혀 좀 할 말 없는 경기고, 그럼 이제 울산도 뭐 전북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한다고 하면은 오바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북 승이 어느 바를 본다고 하면 오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충북 청주 대 이제 경남. 자, 일단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유효슈팅은 어느 정도 잘 만들고 있지만 골 결정력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득점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좀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좀 3경기 동안 단 한 골밖에 좀 넣지 못했을 정도로 득점력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4연패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하락세를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천안시티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로 인해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한 좀 경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리고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점유율은 충북 청주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최근 지금 충북 청주의 경기 운영이 그리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공격 템포도 자주 끊기면서 골 결정력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하면은 제 아무리 뭐 충북 청주가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가되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만큼 좀 최근 좀 충북 청주의 경기력이 그리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효율성도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충북 청주가 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도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더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경남 역시 최근 경기력이 대체로 안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뭐 3연패 중으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뭐 천안시티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었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당장 뭐 2달 전 맞대결에서는 경남이 뭐 충북 청주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경남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경기력 또한 뭐 지금 충북 청주에 비해 뭐 경남이 지금 크게 좀 밀릴 만한 요소는 없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격에서의 효율성 또한 뭐 경남이 더 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른다고 하면은 지금 원정에서 부진 중인 경남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그래도 좀 원정에서의 안 좋은 흐름도 어느 정도 좀 끊을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경남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남 프랜승의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경기. 자, 파리 대 이제 인터밀란. 자, 이거는 이제 챔스 결승전이고 그리고 결승전이다 보니까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팀 다 좀 풀 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챔스 4강전에서 아스날을 좀 꺾으며 이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고 이제 이번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둬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하면은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블을 좀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파리는 리그와 FA컵 우승을 좀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챔스까지 우승을 좀 차지하면은 이제 트래블을 좀 달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단 역사상 첫 챔스 우승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챔스 4강전에서 무려 바르셀로나를 좀 꺾고 이제 결승전에 좀 진출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이제 리그는 나폴리한테 1위를 빼앗겨 이제 우승을 좀 놓쳤기 때문에 이제 이번 뭐 챔스에서도 이제 우승을 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이번 시즌 무관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현재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단판전인과 더불어 이제 지금 결승전인 만큼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은 매치다 보니 양팀 다 기존보다는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초반에는 좀 탐색전 양상이 더 좀 길어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이제 파리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주도권을 좀 질 수는 있지만 인터밀란이 뭐 라인을 좀 내려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파리가 이제 인터밀란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인터밀란이 뭐 대량 실점을 한 경기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좀 무리하게 좀 라인을 올려서 좀 실점한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솔직히 뭐 인터밀란이 뭐 라인을 좀 무리하게 올릴 만한 상황은 잘 안 나올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인터밀란이 좀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좀 파리의 좀 공세를 좀 잘 막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챔스 결승 경험이 이제 여러 번이 이제 인터밀란과 달리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결승전 포함 이제 챔스 결승 경험이 단 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인터밀란이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뭐 전반적인 행보나 경기력은 파리가 훨씬 더 나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소를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파리의 우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좀 단판전이고 아무래도 이제 두 팀은 아무래도 좀 리그도 다르고 이제 이번 시즌 맞붙은 일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전체적인 좀 행보나 뭐 경기력을 좀 놓고 보면은 솔직히 이제 파리가 더 우승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리 승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뭐 파리가 뭐 만약에 좀 이 경기를 좀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뭐 지금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고 이제 이 경기는 뭐 정규 시간 내에 승부가 안 나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보다는 뭐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파리의 그런 좀 우승의 좀 경우를 좀 놓고 봤을 때는 만약 이제 파리가 뭐 정규 시간 내에 좀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보다는 1점 차 정도의 좀 승리로 이길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 보이고 안 그래도 이 경기는 무승부로 좀 끝나서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를 다 고려해서 그래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파리 햄월부 쪽으로 접근하거나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파리 햄월부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전남 대 이제 화성. 자, 물론 이제 전남이 좀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인천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한번 흐름이 끊겼지만 자, 그럼에도 뭐 여전히 이제 이번 시즌 전남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워낙 좋고 그리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화력이 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력이나 뭐 흐름이나 다 안 좋은 좀 총체적 난국인 좀 화성 상대로는 그래도 전남이 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전남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전남 승쪽 보는 경기 근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전남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산 대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성남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안산의 좀 공격 전개가 여전히 뭐 많이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 같이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이타 대 고후 네, J2 리그 경기죠. 이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고 프랜스 쪽으로 보거나 그럼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고 프랜스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잡이.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J리그, 이제 챔스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신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뭐 K리그, 뭐 J리그 챔스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